윤선미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셜린 할버트 번역가님,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일본어권 교수이신 오영아 번역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셜린 할버트 번역가님 다들 아시죠? 번역가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번역에 힘써 오셨고, 또 한국 문학 번역 신인상, 코리아 타임즈 한국 현대 문학 번역상, GKL 문학 번역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신 오영아 번역가님, 오영아 교수님께서는 대도시의 사랑법 등 다수의 한국 문학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 현지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국 문학 번역상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문학번역 실습 강의를 하시며 번역가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셜린 할버트 번역가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선미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그 번역 아카데미 컬리큘럼 기획 과정을 엿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저는 번역 아카데미 수료자는 아니지만 국내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그 외국인 학생의 의견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번역가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교수이기 때문에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특별히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발표문을 읽으면서 떠오른 세 가지 궁금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번, 발표문에서 설명하셨듯이 2023년도 가을 학기부터 빠르면 정규 과정 아니요, 그거 예전의 일이군요. 그 정규 과정과 문학 콘텐츠 과정이 통합되면서 번역 아카데미의 충대한 교육 과정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합 과정이 개설된 지 제 2년도 아닌 된 이 시점에서 발표되는 선생님의 글은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첨진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그런 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불과 2년 후에 훨씬 큰 변화인 번역대학원의 개요가 있을 거죠. 물론 동합과정은 그것을 위한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현 교육 과정의 장단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번역 아카데미 동합 과정이 번역 아카데미의 미래인 번역대학원 대학교와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AI 번역의 발전,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의 구성, 취업 기회의 불확실성 등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될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수 있을지 여쭈고 있습니다. 2번, 제가 정말 동찰력 있다고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현 교육 과정의 단점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점입니다. 균형 잡기이야말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번역 아카데미가 직면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번역대학원은 여러 면에서 독특한 기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을 사실상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독특합니다. 지금도 번역 아카데미는 단순히 번역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역사, 문학 등 문학 번역에 포함되는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번역 교육이 문학 번역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콘텐츠 번역까지 포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 만큼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이 다양한 요구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더 많은 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전, 근대, 현대 문학 번역, 교정, 교열, 감수, AI 번역, 활용, 번역 이론 등 모두 중요한 과목이지만 현재로서는 커리큘럼 안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번역원은 이미 계절학기를 통해서 이러한 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은 결국 2년 안에 제한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기초 교육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무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전문화, 트랙 제도 혹은 전공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과도한 전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균형을 지킬 수 있을지 다른 대안들을 고민해봐야 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번역대학원의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학생 한국어 능력 문제는 번역 아카데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앞서 왜 일부 학생들, 특히 서양권 학생들이 낮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입학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영 문학 번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17명의 응답자가 중 오직 12%만이 한국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56%는 번역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관련 학위 없이 문학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번역 아카데미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학 번역가들이 이렇게 많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번역 아카데미에 별도의 한국어 수업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저 역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 충분한 한국어 노출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 능력은 확실히 향상되며 마지막 학기쯤에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능력 역시 독해력만큼 향상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결국 균형이라는 과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오영아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실제 솔직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문제 좀 찾을 수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 대학원 과정을 생각할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과정하고 순수 문학 번역의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료 후 취업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학생 수요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더 늘어나는 콘텐츠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문학 번역의 기초가 있으면 모든 번역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저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대로 봤을 때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번역원의 그 주체성이라든지 전체성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또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번역이 먼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왜냐하면 이 두 트랙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문학 번역을 선호해서 왔는데 여기서 선택 과목에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그럼 막상 해보면 재미있고 또 취업도 이쪽으로 잘 돼. 그러면 문학 번역도 하고 콘텐츠도 번역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이 또 많이 늘어날까 봐 어떤 식으로 균형을 잡아야 될지 저는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학원 한국어 글쓰기, 한국어 능력, 그리고 도착국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돼 있는데, 입학 선발할 때 지금까지 입학 시험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논술 시험을 보든라든지 문장력, 뭔가 가능성, 점재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대학원 입학 선발은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지금 그 교수님 발표문에서 나왔던 불균형, 균형 잡기, 과연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문학 번역을 기초 체력으로 해서 거기에 비중을 얼마나 둬야 될지, 그리고 그런 인재를 우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선발 과정을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앞서서 먼저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 현장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강의가 문학 번역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이 현장에서 사실 우리 모든 교수진들이 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교수법을 개발하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저는 아주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자면, 그리고 이렇게 션리 헐버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행기 과정, 통합 과정과 번역대학원 대학이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다를 것이냐고 하셨는데, 비슷하면서 많이 다를 거예요. 비슷한 거는 그 중점이 한국 문학 번역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학 번역 대학원이라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거는 또 같을 건데, 근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또 개교할 때쯤 되면 또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AI죠. AI는 이미 우리 삶에 지금 곳곳에 침투하고 있고 2, 3년 후에는 더 보편화되고 더 일상화 될 텐데, 계속 우리 AI 번역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행기 과정에는 AI 번역 기반한 그런 번역 과목도 없지만, 이제 대학에는 그런 과목 따로 개설할 게 아니라 그냥 번역 방식에 우리가 지금 사전, 인터넷 사용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AI 번역기 사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이행기 과정 번역 아카데미에서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목 개설이 아니라 문학 번역 수업에서 그냥 도구로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학년부터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2학년 마지막 학기에 학생들 AI 번역을 사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사용하면서 번역해보자.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번역이 그렇게 AI 한 번역을 그대로 그러면 옮겨오는 거냐, 그러면서 또 표절 문제라고 또 생각하시는데, 표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번역기는 기술적인 번역은 진짜 상당히 잘하는데요, 기술적인 번역에서도 오류가 항상 있어요.
그거 오히려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는 지식이 있는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검토해야죠. 근데 문학 번역에서는 AI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문맥을 이해한다고 해도 전체 한 장편 소설 문맥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거를 다 AI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인물들의 뭐 성격이나 변화, 심리 그런 것을 그거 절대 AI가 그건 파악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번역에서는 인간 번역가 개입이 아니라 아주 개입이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에디팅이 무슨 다른 과정처럼 지금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AI 번역기 돌리면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그 감수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바꾸게 돼요. AI가 제시한 번역은 그냥 다 바꾸게 됩니다. 문체거나 문맥 다 바꾸게 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왜 유용하냐면 시간을 많이 절약해줘요, AI 번역기가. 그러니까 사전을 학생들이 이미 사전 단어 하나를 읽어가면서 찾고 또 그 문장을 파악하고 그러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데 AI가 금방 몇 초 만에 해주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다 오류가 있다는 걸 알고 학생들이 읽어가면서 다 점검하면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 번역은 그냥 AI는 지금 인터넷 사용처럼 우리가 인터넷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그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고 다양해지는 학생 구성. 맞아요. 지금 현재는 90%가 외국인 학생들인데 대학원 대학 되면 우리 의무적으로 내국인 학생 30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국어 편차가 문제가 되지만 그때 내국인 학생들을 뽑으면 이제 도착 언어 편차가 또 생기겠죠. 아마 그런 번역 실습 과목들도 분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업 기회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게 지금 번역 아카데미 학생들은 지금 연수생 비자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수생 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무슨 알바하고 싶거나 아니면 번역 의뢰가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번역 대학원 대학이 되면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허용될 거고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번역의 쪽에서 좀 일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착각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 예를 들어서 웹툰 시장도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1차 번역은 무조건 번역을 영어로 하고요. 영어에서부터 다른 언어로 하지 한국어부터 다른 언어권 스페인어, 불어 그런 번역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문학 번역 수업을 통해서 느끼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문화 콘텐츠 좋은 작품들, 그러니까 웹툰 그런 걸 좋은 작품을 번역하도록 하지만 시장에 나가면 진짜 허접하다고 그래야 되나? 웹툰이나 무슨 그런 콘텐츠들이 다 똑같고 좀 영원히 갉아먹는다는 그런 저는 말도 들었습니다. 학생들 해보니까 이게 그리고 페이도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문학 번역은 사실 그렇게 시간 많이 걸려서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지만 근데 만족도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꾸준히 문학 번역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영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지금 문학 콘텐츠 번역 그리고 문학 번역이 지금 너무 5대1 그러니까 50대 비율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55%가 문학 번역이 중점입니다. 지금 모든 학기마다 문학 번역이 있어요. 근데 문학 콘텐츠 번역은 모든 학기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이행기 과정 변명하자면 이행기 과정 그때 만들 때 그때 이게 문체부에서 들어오는 그 예산이 문학 콘텐츠를 활성화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도 문학 번역이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번역이 기초가 돼야 다른 번역이 가능하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마지막 학기에 그 문학 번역 실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렇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영환 선생님도 그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학생들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선발 과정에서 에이세이나 논문 시험을 도입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것은 어려운 게 서양 언어권에서 온 학생들은 그 시험에서 다 탈락하게 됐습니다.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 언어권 학생들은 겨우 말하고 이해력이 독해력이 갖추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기 그런 것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이 이행 과정을 이거 설계할 때 그러니까 문학 콘텐츠 번역 아니면 문학 번역을 트랙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설계했었는데 이 과목을 이 과정을 이렇게 실행해 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골고루 과목을 듣고 싶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골고루 배우고 싶고 그리고 문학 번역이 더 중요하다고도 느끼고요. 그리고 입학 후에는 나중에 그때 가서는 트랙 선택 제도를 갈 건지 아니면 입학 전에 전공 선택, 전공 지원 따로 할 것인지 그런 나중에 많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헐벌트 선생님 많은 제안해 주셨는데 다 좋은 생각들입니다. 저희들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기본적으로 꼭 3시간이야만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과목도 2시간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다른 대충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윤선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맨 땅의 헤딩이란 말로 시작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국 문화 교육의 틀을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문화 교육의 틀을 잡아가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지난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형태의 모습을 취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능동적으로 여러 문제와 도전에 대처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중에는 AI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문학 번역이다.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체력은 문학 번역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윤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2분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